만약에 5명을 뽑는 모집 단위가 있고 50명을 뽑는 모집 단위가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의 학생들은 50명을 뽑는 모집 단위에 지원하고자 하죠. 그것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추가 합격을 노린다면 5명을 뽑는 모집 단위에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항상 같은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. 5명을 모집하는데 그리고 50명을 모집하는데 똑같이 경쟁률이 5대1이었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는 25명의 어떤 지원 인원이 있는 거고 여기는 250명의 지원 인원이 있는 거겠죠. 근데 이 중에서 나의 성적이 한 중간쯤이다, 5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50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쯤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나의 등수는 12등 정도일 거고 여기에서 나의 등수는 약 120등 정도일 겁니다.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요 사이에 120명과 50명 사이에 70명의 학생이 도망가야지 내가 추가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바랄 수가 있는 거고,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12명과 5명 사이에 7명의 학생이 도망가면은 내가 추가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. 따라서 7명이 도망갈 어떤 경우의 수와 70명이 도망갈 경우의 수를 비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7명인 모집 단위, 7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것들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제가 아까 단국대 같은 경우에 이제 모집 인원이 많은 단국대 같은 경우에 서울 캠퍼스와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 이렇게 나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어떤 동물자원과학과 이런 학과 같은 경우에는 약 28명을 뽑는 데 반해서 식품유통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5명밖에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. 물론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합격 커트라인 같은 것들이 정해지기는 하지만 추가 합격을 좀 끄트머리라도 추가 합격을 노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모집 인원이 적은 이런 모집 단위의 지원 전략을 세워보는 것들, 항상 이렇게 합격이 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해보는 지원 전략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입시 전략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